그래서 오늘은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 요거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또 부동산에서 뻥을 많이 치기도 하죠. 예. 근데 그래서 요 최자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가 상당히 크고 또 의미도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바꿀게요. 자,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후순위권자와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보다 뒤에 있는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나보다 위에 있는 선순위권자보다 우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 후순위권자한테 보다 비교해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면 제3조 2항 보증금의 회수라는 이제 조항을 보면은 거기 2항을 보면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여기 나와 있잖아.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후순위 권리자라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라고 했잖아요. 일단은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그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우선 변제권을 그럼 갖추려면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대항력이란 거. 대항력을 갖추려면은 그 집에 직접 살고 점유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요거를 하면은 대항력이란 게 생기고, 요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란 거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겨요. 요때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정일자 받으세요, 확정일자 받으세요 하는 이유는 이 우선 변제권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이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점유만 하고 전입신고만 하면은 대항력만 갖고 있는 거지 우선 변제권이 없다라는 거. 근데 우선 변제권은 있고 대항력은 없는 거, 이런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항력은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거고, 대항력을 갖춘 다음에 확정일자를 해야지. 그러니까 대항력을 밑바닥에 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지, 우선 변제권만 따로 생기게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후순위 권리자가 어떤 게 후순위 권리자냐? 예, 그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있죠. 그 모든 채권행과 권리의 순위는 등기사항 증명서에 등기되어 있는 날짜 순에 따라서 그 순서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 등기사항 증명서 보면 뭐가 하나 설정되어 있으면은 그 앞에 반드시 설정된 날짜가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 설정된 날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저당권, 무슨 저당권, 뭐 전세권 이런 거 등기될 때 거기 다 날짜가 기록이 돼요. 그리고 내 임차권은 등기에는 기록이 안 되지만은 이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확정일자의 상에 받은 날짜, 그 날짜가 순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등기사항 증명서에 안 되지만은. 그래서 철저하게 등기사항 증명서에 등재된 사항으로 권리관계와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등기사항 증명서에 등기를 안 했어도 전입신고된 날짜와 확정일자 날짜를 기준으로 그 권리와 순위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확정일자 제도를 둔 거에 등기를 일일이 하지 않아도 그 순위를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 자,
이게 제가 전부터 예를 들 때 쓰는 그 하우스 오브 헬인데, 예, 어느 집이 있어요. 이렇게 집이 있는데, 자, 여 위에 있는 것들, 이게 등기된 권리들이에요. 이게 등기사항 증명서에 등기되는 권리들과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는 안 됐지만은, 그리고 그 밖에 채권으로 뭐 차용증을 써서 개인한테 빌린 채권도 그 밖에 채권에 들고요. 무슨 뭐 술값 외상대금 이런 것도 그 밖에 채권에 다 들고요. 카드 대금 그 밖에 채권이고요. 카드 대출 그 밖에 채권에 다 들어가고, 뭐 넌 여자니까 대출, 뭐 넌 여자니까 무슨 금고 이런 데서 뭐 휴대폰만 있으면 받아요 하는 것도 다 그 밖에 채권이에요. 이런 것들은 왜 등기가 안 되거든요. 등기를 할 수는 있어. 근데 등기를 일단 안 해놨잖아요. 뭐 저당권을 해갖고 뭐 개인이 해놓은 거 저당권을 해놨으면 그거는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안 해놨어 일단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하우스 오브 헬의 최초의 세입자가 2005년 5월 1일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2007년에 또 다른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09년에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그게 등기가 돼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2015년까지 이렇게 뭐 세입자하고 채권하고 뭐 전세권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은 임차권 2를 놓고 봤을 때 임차권 2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잖아요. 근데 순위상 보면은 두 번째 순위예요. 예? 그죠? 두 번째로 세를 들어왔으니까. 그럼 이 뒤에 있는 이 3, 4, 5, 6번 채권에 보다 우선 면제권이 있는 거예요. 2번이. 이럴 때 따지는 우선 면제권이에요. 그 우선 면제권이라는 게. 그럼 임차권 1이 있잖아. 1번. 이 임차권자 1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권이 없어요. 2번은. 왜? 먼저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면제권이란 거는 임차권 2를 놓고 봤을 때 이 임차권 2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들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경매가 실행됐다든가 했을 때. 그러나 임차권 1처럼 먼저 설정되어 있는 권리자한테는 우선 면제권이 없어요.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 우선 받으니까 뉘앙스상 뭐 가장 먼저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먼저 받는 건 맞긴 맞는데 줄을 세워서 순서를 따져봤을 때 나보다 뒤에 있는 애들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예.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번외편으로 이제 나중에 2회 후에 내가 방송할 거긴 한데, 경매 얘기가 나와서 경매 됐을 때 그럼 실제로 경매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그걸 한번 따져볼게요. 사실은 여기 전세권을 넣은 게 그래서 넣은 거예요. 한꺼번에 지금 내가 지금 묶어갖고 설명을 하는 꼴이 됐는데, 전세권 해놓으면은 뭐 집이 경매가 넘어가도 내 전세보증금 받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해라, 뭐 이런 얘기 들으신 분 계실지 몰라. 그렇게 전세권이 진리인 양 설파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도 전세권 해놓으면은 지금 말한 것처럼 경매 넘어가도 안전하다고 뻥치는 부동산도 있어요. 사기죠, 그거는. 그래서 내가 제일 뒤에 전세권을 해놨어요. 과연 이 전세권이 경매가 넘어가면은 안전하냐? 자, 요렇게 있는데, 그러면 저당권 5번에 있는 이 저당권 있죠?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이 집이 넘어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경매를 해서 낙찰이 되면 뭘 하냐면은 인수를 할 권리하고 소멸을 할 권리의 기준을 정해요. 그러니까 뭐 줄 세워놓고 너 기준에 하면 기준하는 것처럼
근데 이 기준을 세우는 게 왜 세우냐면은 우리가 집을 매매를 할 경우에도 그런 소멸과 인수할 것들을 따져요.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살라고 하는 집에 대출이 있어. 대출이 있는데 내가 이 대출을 안고서 살 것이냐. 그러니까 인수죠. 아니면 인수를 안 하고 내가 대출을 안 받을 것이냐. 그러면 소멸시켜야지. 예? 이런 식으로 집을 매매할 때도 인수하고 소멸할 것인가를 따지거든요. 경매에서 낙찰돼도 이거를 따져.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소를 시킬 권리의 기준이 되는 권리. 그럼 말소 기준 권리란 거는 어떤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로 하냐면은, 이렇게 보면 채권이 등기된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어떤 채권적 권리 중에 가장 먼저 설정된 거를 말소 기준 권리로 잡아요. 그러니까 흔히들 생각하기 쉬운 게 이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경매를 했으니까 이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깃발을 꽂은 게 뭐죠? 채권적 권리 중에 이 3번 근저당권이죠. 이 3번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그래서 낙찰이 된과 동시에 이 3번 근저당권이 소멸을 하면서 그 밑에 있는 권리들도 자동으로 다 소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이 임차권도 날라가요. 확정일자 받았어도 날라가요. 이 저당권은 뭐 당연히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 전세권도 후순위 걸리기 때문에 날라가요. 전세권 할아버지를 해놔도 소용없어. 날라가요. 다 소멸해요. 없어져. 그러면은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것들, 얘네들은 어떻게 되나? 얘네들은 배당받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1번, 2번이 배당받고 남는 찌꺼러기가 있으면은 받아요. 남는 찌꺼러기가 없으면 못 받아요. 1번, 2번하고 요 저당권 실행자하고 받고 남은 게 있으면은 나눠 갖고 그 밖에 채권자들하고 같이 받을 거예요. 없으면은 다 날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이렇게 이 정도로 나보다 위에 있는 권리들보다 우선해서 받는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최우선 변제라는 건 뭐냐? 이건 최자가 하나 더 붙었으니까 정말로 최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진짜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순위와 상관없이 변제받을 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맨꽁지에 있어. 임차권이 이렇게 있어요. 나보다 위에 있는 게 있잖아요. 이 양반들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게 최우선 변제예요.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이거는 근데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나 다 이거를 최우선 변제권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 최우선 변제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4년 기준으로 이제 그 9,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인 사람이 소액 임차인에 들어서 해당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또 주의할 게 있죠.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은 최우선에서 받는 건 맞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 게 모든 금액을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이 부동산 중에서도 이거 모든 금액을 받는다라고 뻥치는 데가 상당히 의외로 많아요. 예? 내가 본 데만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모든 금액을 다 받는 게 아니고 보증금 중 일부를 채권 순위와 상관없이 최우선에서 받을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2014년 기준으로 서울이 9,500만 원 이하랬잖아요. 그럼 얼마까지 최우선으로 주냐? 3,200만 원까지 최우선으로 줍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보증금의 일부지 전부가 아니라는 거에 주의하시고, 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를 받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으니까 계약서 쓰라고 하는 중개업소가 의외로 많으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예,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아무튼 그 대출 많은 집은, 특히 다가구 주택은 따져봐서 위험하면 안 들어가는 게 상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또 최우선 변제권은 어디에서 기준이 되는 거냐?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나와 있어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라고 돼 있죠. 일정액. 보증금 중 전부의 보호가 아니고. 자, 그래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예? 근데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하기 전에 경매도 등기가 돼요. 경매 개시하게 되면은 그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가 좀 전에 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 다르고 서울 경기도 다르고 뭐 이제 광역시 다르고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최우선 변제되는 것도 낙찰된 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은 대항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전입신고하고 이제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권에 요건은 안 해요. 확정일자 안 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도 확정일자 받은 게 좋아요. 왜냐? 최우선 변제가 전액을 보호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만 보호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일부분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을란다 그럼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되는데 일부분 최우선으로 받고 나머지 것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갖춰야죠. 같이 당연히. 그리고 낙찰가액의 2분의 1을 최우선 변제 금액을 못 넘게 한 이유는 다른 채권자들도 있잖아요. 돈 받아야 될. 그 사람들도 이제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요 제한을 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최우선 변제 금액에 해당하는 임대차라도 주의할 점이 어떤 그 채무 초과인 상태의 집은 안 들어가는 게 좋고 또 한 예로는 이제 그 여기에 내가 이제 자료에 깜빡하고 안 했는데 그 제가 2014년 1월 기준으로 서울시가 9,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이제 그 전에 계속 바뀌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뀌어 왔는데 자 이게 1984년부터 이제 이게 생겨나왔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질문 받으면 안 되냐고 거의 다 끝나가요. 그래서 지금 2014년 현재 이제 서울시가 9,500만 원 이하인데 최우선 변제금은 3,200만 원이고 서울제 가밀억자권료금 이제 8천만 원 이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2015년 오늘 9,500만 원에 계약을 했어. 예? 근데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게 이거를 내가 계약한 날짜를 이 날짜 있잖아요. 적용되는 날짜를 내가 계약한 날짜 기준으로 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자로 내가 9,5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전세를. 그러면은 소액 임차인 보호를 받냐? 만약에 이 집이 아무것도 설정된 게 없으면은 해당이 돼요. 근데 이 집이 2010년에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어. 그러면은 2010년 당시에는 7,500만 원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9,500만 원 계약한 거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못 받아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집에 등기사항 증명서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가 언제냐를 기준으로 따지셔야 돼. 소액 임차인 되고 안 되고 여부는요.
요것도 또 많은 분들이 혼돈하고 부동산에서도 잘못 알려주는 경우 많은데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표는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요거 한글 파일이라서 다운받을 수 있게 내가 그게 자료실에 그게 되나? 일단 해놓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일단은 드리고서 이제 우선 변제권과 초우선 변제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